반갑습니다. 한 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강의 진행을 맡은 진재형입니다. 오늘 부동산학 개론 첫 시간으로 우선 목차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목차를 좀 봐야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좀 전체적인 맵, 체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주 봐서 일단 그 전체적인 체계를 암기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그 목차 밑에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암기하기도 좀 더 수월하고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파악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좀 효과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목차를 한번 다 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과 예습은 좀 짧게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데 목차를 활용하면 좀 짧은 시간에 복습과 예습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쭉 훑어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고 또 목차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지에다가 좀 목차를 쭉 적어 놓고 생각나는 키워드들 이렇게 적는 연습도 좀 한 번씩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학습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해서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처음에는 이제 좀 아주 핵심적인 내용부터 뭐 그것만 좀 생각나겠지만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키워드로 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거고 그런 수준이 되신다면 이제 그만큼 합격에 가까워지신 거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앞으로 수시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제가 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자주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은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계속 습관적으로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시기를 좀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목차를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총 9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총론 파트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동산 학이 무언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 무언지, 또 어떻게 이것들이 분류가 되는지 좀 대략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총론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경제론인데 경제론 조금 어려워하시죠, 우리가.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 둘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또 그 균형이 변하는 수요 공급의 기초적인 내용이 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런 탄력성 문제가 좀 나오는데 좀 계산 문제로 나오긴 해도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산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에요. 뭐 아이들한테 산수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려면 우리가 이 정도는 또 마땅히 극복해야 그런 잔소리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같이 한번 극복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미집 이론, 뭐 부동산 경기 변동 관한 문제 나오고
경제론에서는 한 6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부동산 시장, 지대지가, 공간 입지에 관한 그런 챕터인데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역시 이제 좀 우리가 다른 측면, 일반 재화와는 다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부동산 정책론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재화의 특성상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시험 대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중요한 정책, 그 다음에 나왔었던 정책 위주로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4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론. 5번째 파트 부동산 투자론. 투자론 부분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기는 하죠.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투자하면 남나 안 남나에 결국 그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실제 투자 분석 계산 문제, 그 다음에 투자 위험과 수익 같은 문제들 좀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조금 종류는 많긴 해도 하나씩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한번 같이 정복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요. 투자론에서 6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6번째 파트 이제 부동산 금융론. 아무래도 부동산이란 상품이 좀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소요되는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자금을 융통해서 하는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고, 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대출금 상환 방식 서로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택 저당 담보증권, 주택 투자회사, 주택 금융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출제 포인트들이 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동산 금융론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론, 출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죠. 부동산 개발의 단계와 위험, 부동산 개발의 분류, 개발 사업 분석,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뻔한 데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8번째 파트가 이제 부동산 관리론, 마케팅론 파트인데, 부동산 관리의 개념 분류, 자치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부동산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 이렇게 총 2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9번째 부동산 감정평가론 파트. 감정평가론 파트는 좀 그 공부의 범위가 좀 방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 까다로워하는 그런 파트인데, 출제 포인트 보시면 가치와 가격, 그다음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 그다음 부동산 가격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감정평가 3방식과 시상 가격 조정,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감정평가 3방식,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는 내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론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공부의 범위가 좀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정평가 3방식 위주로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또 의외로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도 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정복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뭐 어려운 파트도 있을 거고 좀 이해하는데 회독수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파트도 있겠지만 우리 공부 방법 있잖아요. 아는 거 먼저, 쉬운 거 먼저, 자주 나오는 거 먼저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는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이렇게 맞추어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독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